네, 안녕하십니까. 오프 더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SSG 한화 경기를 중계한 캐스터 이준혁이고요.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금방 끝났네요. 저희가 경기가 제일 빨리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 다른 4개 구장은 중계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팽팽한 투수전이 전개되다 보니까 네. 물론 뭐 이닝 후반에 하나가 득점을 계속해서 많이 가져가서 5대0이 됐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그 1대0으로 계속 왔잖아요. 네. 야구는 참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종목 같아요. 네. 어제는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 폰세 선수가 최민수 선수를 훨씬 더 압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등한 경기가 됐고, 오늘 경기도 반대로 그동안 성적을 놓고 보면 화이트 선수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데, 오늘은 또 그동안에 부진했던 황준서 선수가 또 좋은 투구를 하면서 정반대된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야구는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황준서 선수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정말 기대 이상의 멋진 호투를 보여줬습니다. 6이닝 6탈삼진 피안타 3개 무실점의 퀄리티 스타트. 예,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지난 7월 10일 기아전 이후 시즌 2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오늘 지금 구종을 보니까 86개 던지면서 직구 35개, 포크볼이 29개, 그리고 커브 19개, 슬라이더 3개 이렇게 던졌는데, 네. 오늘은 이제 키포인트가 커브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황준서 선수가 글쎄요, 야구를 깊이 있게 보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방송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투수하고 좀 다른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투수들은 착지를 하고 이게 빠릅니다. 네, 근데 황준서 선수가 차치하고 나서도 이게 길어요. 그런 동작이 있는데, 빠른 볼을 던질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보다 좀 길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변화구로 던질 때는 긴 동작에서 느리게 더 와버리니까, 오늘 SS 타자들이 그거를 처음 봤을 때는 상당히 타이밍 맞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좀 재현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세 번째 들어올 때 이제 그때 느린 커브가 어느 정도 타이밍 맞았는데, 아마 그 한타도 두 번째 타석에는 그 느린 편, 이것도 길고 느리는 상태에서 볼까지 느려버리니까, 그러면서 꺾여버리니까 오늘 황준서 선수의 커브가 또 그것이 또 제구가 돼서 SS 타자들이 타이밍 맞추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황준서 선수는 그것을 패턴을 바꾸면서 그 구종을 첨가하면서 결국은 오늘 승리투수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됐어요. 네, 뭐 사실 입단 때부터 전체 1순위였고, 네네. 뭐 고등학교 때 워낙 뭐 전국 최고의 투수였고, 네네.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입단을 했었고, 또 데뷔전 선발 나와서 승리가 됐었는데, 네네. 뭐 2년차 지금 이제 아직은 뭐 시련도 겪고 뭐 여러 가지를 경험해야 할 나이입니다만, 워낙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그렇죠. 투수여서 개막전 승리, 선발 나와서 승리 투수가 되고, 또 작년 기록을 보니까 한 5월 거의 말 다 돼가서 승리 투수가 됐는데, 그때 와서 제가 롯데전 하는데 방송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도 그런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상당히 제구력이 좋은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데 올 시리즈에 들어와서는 9연승만 있지 승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그전 지나간 경기를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뭐 제구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스피드면 제구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황준서 선수가 이제 성장 단계니까요. 그것을 좀 쭉 본인이 잘 느끼면서 조금씩 커맨드 능력이 좀 향상이 돼줘야 황준서 선수의 기대한 만큼의 투수로 성장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글쎄 오늘 내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볼까 말까 했는데, 원래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피지컬이 조금 더 좋아져야 돼요. 선발 투수를 하려면. 그 두 가지만 조금만 더 그 향상시킨다고 한다면 황준서 선수는 반드시 좋은 투수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수에게 가장 요구하는 3대 요소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리듬, 밸런스, 착지에서 비튼 동작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조금 더 좋은 볼을 던지고 제구력이 좋아지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황준서 선수는 그런 동작들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쎄 마운드에 때로는 뭐 야수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흔들리는 경향이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 점들이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요. 조금씩 발전해 가면 반드시 좋은 투수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황준서 선수의 그 체중과 관련해서는 뭐 캠프 때부터 뭐 질문도 많고 그래서 뭐 저도 그 야구에 산다에서 인터뷰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선배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밥도 사주고 많이 먹이고 살이 잘 안 찌지 체질적으로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히어로즈 하영민 선수 있잖아요. 하영민 선수도 어렸을 때 되게 말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체격이 되고 나이가 있고 그러면 선발 투수로 그런 약간 뭔가 사례 선배들의 어떤 살을
찌워가는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참고해서. 네. 그러니까 이 서양 선수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저기 남미 선수들 이런 선수들 이 가슴이 흉부가 이 두꺼운 것을 투수들을 선호해요. 네. 얘가 두꺼워 이렇게 힘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타자들은 엉덩이가 커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동양 선수들은 아무래도 신체 힘이 서양 선수들은 약하기 때문에 하체가 잘 쓰여지면서 이 견갑골 등을 잘 써야 되니까 너무 또 두꺼워도 안 되거든요. 근데 황준서 선수는 아직까지는 좀 더 좀 커져야 되는 건 아닌 생각이 들어요. 지금보다는. 뭐 아직 어린 나이니까 앞으로 그렇죠. 차츰차츰 더 좋아질 거고 팀에서도 관리를 잘 해주고 있을 테니까. 예, 황준서 선수는 몇 분 안 보시는데 너무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많이 지금 많이 보고 계십니다. 네, 많이 보고 계세요. 예. 네. 지금 뭐 경기에 대한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황준서 선수 얘기를 했고 SSG의 선발이었던 화이트 선수도 오늘 뭐 너무 잘 던졌습니다만 결국 8회에도 올라오면서 그 실책과 추가 실점 이런 것들이 좀 결국 5실점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좀 지난번 LG전보다는 피치 타입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피치 타입을 바꾼다는 것은 고정의 퍼센테이지를 바꿔서 투구를 했다는 거죠. LG전 때는 빠른 볼을 많이 구사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변화구의 비중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화이트 선수가 본인의 어떤 능력만큼 좋은 투구를 쭉 갔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번트 수비, 악송구 막 이런 점들이 아마 화이트 선수의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8회에 올라왔던 이유는 방금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연장을 하면서 필수를 다 사용을 했고 내일은 또 송영진 투수기 때문에 불펜 싸움에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불펜을 아끼기 위해서 8회에 올렸는데 결국은 글쎄요, 뭐 지치기도 하고 그 번트 수비를 잘 못해가지고 결국 8회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간 아쉬움이 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자들의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뭐 손아섭 선수의 2,600안타 대기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주중 두산 시리즈 때부터 타격감이 워낙 좋았고 곧 나올 것 같았는데 어제 오늘 조금 그 고전을 하다가 어제는 좀 이제 서두르는 느낌이라고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뭐 저희도 방금 인터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9수인가 이게 의식이 딱 되니까 그 안타가 나왔다고. 예, 참 야구가 어렵다는 얘기를 손아섭 선수가 했는데 2,590 뭐 이렇게 치고도 지금 결국은 그것이 9수에 빠진 여전히 할 정도 되면 야구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정말 2,600까지 해서 9수가 몇 번 있었겠어요? 그렇죠.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100개씩만 계산해도 뭐 수십 번의 그 터널을 뚫고 지금의 고지에 올라서 그러니까 좀 헐거하면 하겠죠. 그러니까요. 예. 네, 역시 손아섭 선수는 그 트레이드 돼서 여기 하나이글스에 왔는데 경험이 적은 선수들과 같이 상당히 그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 것 같고요. 결국은 손아섭 선수의 그 어떤 노하우가 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선수들이 뭐 감독도 그 이야기 했던데 선수들이 보고 또 본인들이 그걸 좀 자기 것으로 습득하도록 노력을 해보고 손아섭 선수처럼 하면 안 되고요. 결국은 손아섭 선수를 보면서 장점들을 나하고 어떤 것이 맞는가를 잘 찾아서 타석에서의 카운트별의 대응 응용 능력이라든지 타이밍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터득해 가면 좋겠어요. 네. 2,600개 이제 쳤으니까 3,000안타까지 400개 남았으니까 뭐 한 3년? 예. 한 3, 4년 걸릴 것 같습니다. 3, 4년 안에 이 위대한 3,000안타의 대기록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KBO 리그도 지금 40년 넘는 역사인데 이제 144경기 체제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선수가 앞으로 더 나오겠지만 손아섭 선수가 반드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제 부상인 거죠. 부상을 얼마나 당하지 않고 꾸준하게 매년 144경기를 치를 수 있느냐. 그 체력과 부상입니다. 그렇죠. 예. 꼭 이 대기록을 저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욕심은 제가 중계하는 날 나와서 현장에서 목격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운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가 연패도 끊고 5대0의 점수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요소의 디테일함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선수들이 무상에 나가서라든지 플레이하는 데서 좀 더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카운트별로 어떻게 싸움을 하고 이런 점들은 조금 더 노하우가 좀 생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소에서 빈틈이 보이고 짜임새가 좀 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갖춰져야 하나이글스가 꾸준하게 상위권에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5게임 반을 앞서가다가 단 15일 만에 5게임 반을 잡혔다는 것은 그 디테일함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조금 더 세밀함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팬분들의 질문을 제가 좀 볼게요. 일단은 그 7회였죠. 심호준 선수의 희생플라이 나온 이후에 그 세이프티 스퀴즈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주자였던 황영모 선수가 3루에서 결국 견제에 걸리면서 이원석 선수 타석이었죠. 그러니까 수어사이즈 같은 형태가 돼버린 거죠. 수어사이즈는 투수가 투폼 일으키면 그냥 홈으로 뛰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이프티 스퀴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되는 걸 보고 이제 그걸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게 늦게 스타트를 해도 일단은 보고 들어오기만 해도 투수 앞에 아니면 분명히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헛스윙을 해버리니까 황영무 선수의 리드폭이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미스를 한 그 이도현 선수의 이원석 선수. 이원석 선수의 그 동작까지도 머리에 눕고 주잡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리드폭이 커져버린 거죠. 세이프티 말 그대로 이제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번트 헛스윙이 나온 그 상황을 좀 인지하는 게 늦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1-3루로만 가기만 하면 그렇게 놔도 살 수가 있거든요. 뭐 전진 수비를 해서 야수 정면으로 가도 빠른 선수들은 홈에서 살잖아요. 조금 이제 바운드가 좀 크고 타구가 좀 느리면. 그런데 그거 못 살겠어요. 근데 투수 앞으로 갔을 때는 좀 문제는 달라지죠. 그런데 그게 헛스윙이 되니까 빨리 들어오고자 하는 리드폭이 커져서 그 중간에 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디테일한 면들은 차츰차츰 이제 개선해 가야 되겠죠. 이게 페넌트레이스에서 나왔던 것은 이제 포스트 시즌 가면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치고받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금 더 본인도 스스로도 느끼고 다음에 다시 미스를 반복되게 안 하게 해야 되고 그걸 또 미스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야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해 주셨는데 한화 팬분이 한화가 다른 팀에 비하면 상대 선발 투수를 좀 끈질기게 공략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다. 이게 뭐 투고 타저 현상 때문인지 뭐 그러니까 한화는 좀 너무 이른 카운트에 공격적으로 스윙하다가 근데 이제 그건 이게 질문의 뜻은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10개 구단 다 팬분들은 그렇게 생각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떨 때냐. 너무 과연 막 빠르게 공격하고 막 이러면 모든 팬들이 우리 팀은 왜 그래? 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좀 더 끈질김이 생기려면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가서 카운트별로 계산을 해서 타이밍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응용해 갈 것인가. 이 문제는 좀 남아 있어요. 근데 10개 구단 어떤 타자나 모든 팬분들 우리 팀 너무 성급하고 너무 뭐 매가리 치고 가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응용 능력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좀 끈질김이 생기니까요. 그냥 대충 쳐버리고 죽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이트 선수의 어떤 장점 또 단점 뭐 이런 것에서 그럼 하나 타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된다는 것을 꾸준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의 한 70%가 넘고 80%에 가까운 빠른 볼 계열의 투구가 많기 때문에 빠른 볼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또 그러면 카운트가 타자가 유리한 상황에서는 뭐 속더라도 빠른 볼에 초점을 맞춰서 늦지 않아야 된다는데 사실은 대응하는 걸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인간이 빠른 볼을 대응하는데 다 잘 맞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부족함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조금씩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야구는 속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카운트가 투나싱 이후로는 몰라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딱 계산하고 속더라도 완전히 승부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구종에. 그런데 하나 타자들이 어쩔 때 보면 약간 주저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방송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타자들이 이상하게 투나싱 전과 후가 그러니까 이게 투나싱 전에 치는 것도 투나싱 이후에 치는 것처럼 다 자세가 나오고 이런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여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뭐 자기가 못 만들어 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리는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카운트마다 거기에 맞게 그게 응용 능력이거든요. 설정이 돼서 그렇죠. 그 타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고 또 본인의 센스에서 나오고 타격은 결국은 타이밍과 계산 싸움이거든요. 머리 싸움이고 그걸 좀 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초구를 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구론이 있어요. 야구에 보면 초구론이 있는데 초구론이라는 것이 때릴 때 어떻게 좋은 투수가 던질 때 그런 다음에 또 찬스 때 뭐 또 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초구라는 것이. 근데
초구를 무작정 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때려야 될 때가 있고 때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그때마다 본인 스스로 터득하고 코치가 조언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구는 초구를 때려야 확률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초구를 때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때려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본인들이 알고 야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야구의 어떤 흐름 또 본인 스스로 야구를 읽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무작정 초구 때려보니까 다 때려버리고 타이밍도 안 맞아 다 때려버리고 이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나싱 이후 타격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투수에게는 투나싱 이후에도 언제든지 때릴 수 있어. 그러면 고르고 골라서 내가 마음에 든 거 내가 타이밍 맞는 거 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폰세 선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카운트가 뒤로 갈수록 안 되잖아요.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어떤 페이스대로 끌고 가는 그런 면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구를 때려야 되는 투수, 그렇지 않은 투수, 때려야 되는 카운트, 때려야 되지 않아야 되는 카운트, 때려야 되는 점수, 때려야 되는 이닝, 때려야 되지 않아야 되는 이닝, 뭐 이렇게 나누니까 전후반에 나눠지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가다가도 만약에 내가 카운트가 좀 유리한데 딱 나갔는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고 좀 어려워요. 그럼 걷어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건드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팬분들은 그게 너무 허무하게 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고 예. 치팅 베이스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너무 많은 거죠. 결국은 타자는 가장 내가 쳤을 때 확률 높은 걸 그렇죠. 골라야 된다. 네, 예, 카운트에 따라서 그 네.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폰세 선수를 만났다. 그러면 그냥 폰세 선수가 지금 뭐를 많이 던진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투나싱 전까지 승부를 해보는 거죠. 어차피 안타 뭐 두세 개씩 한 타자가 때릴 수 없으니까 뭐 18명이 나가 27명이 나가도 뭐 5개, 6개 때리는데 한 타자가 어떻게 3개씩 때리겠어요? 못 때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냥 그럴 때는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 조금 더 만만한 투수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최대한 이게 카운트를 만들어 가면서 투나싱 이후가 돼도 내가 언제 때릴 수 있다. 그러면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는 예. 거죠. 볼 카운트의 이해, 거의 강의를 듣는 느낌인데 너무 유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팬분들도 지금 너무 예. 오늘 왜 저한테 저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줄 아시죠? 아니 지금 너무 팬분들도 너무 유익하다고 선수들도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쭉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방송에서는 그거 하려다 보면 상황 지나가 버리고 막 이래서 그렇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이순철 위원님이 중계 때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도 하고 싶은 말의 절반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쩐지 저한테 좋은 말 한다 했어요. 바로 디스에 들어오고 그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최근에 한화가 이런 주루사나 견제사 뭐 오늘 네네.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게 많아진 게 뭐 연패 분위기 때문인지 좀 네. 압박감이 많아진 건지 압박감과 마음이 앞서서 그런 거죠. 차분하게 네. 못 풀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한 배에서 더 가려고 하는 마음만 있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경기 흐름을 읽고 그것을 대처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제하고 한 배에서 더 가려고 하고 네. 또 상대 선수의 뭐 어깨라든지 수비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대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막 가는 거죠. 상황을 뒤에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면 미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야구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읽어야 미스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 주자 플레이를 할 때 그러니까 리드 폭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그건 자기 능력껏 해야 됩니다. 자기 능력. 내가 빠르다 그러면 남들보다 반발짝 더 나가는 거고 내가 느리다 그러면 줄이면 되는 겁니다. 견제가 들어와도 내가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을. 그건 뭐 지기예요, 그거는. 만약에 능력이 안 돼, 기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순발력이 떨어지는데, 조만큼 나가겠다, 그러면 100% 다 죽는 거죠. 근데 그런 점들이, 내가 어느 정도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플레이하는 거죠. 또, 선수들에게 그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요. 내 능력껏 나가라. 다른 사람들이 요만큼 나간다고, 나도 요만큼 나간다는 거죠. 그건 나의 자산행위죠. 능력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내 순발력이 여기까지다. 네. 그거 자산행위죠, 그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이제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오버해서 나가다가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퓨처스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의욕만 앞서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네. 내 능력껏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능력 벗어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꼭 사고가 나거든요. 네네. 이준혁 캐스터 너무 이순철 위원님한테 리액션을 안 해줌.
맞아요. 제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에요, 하셨어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는 심지어는 저하고 말 안 한다고 그랬어요. 뭐 리액션, 그런데 리액션 해주겠어요? 아니, 방송에다 대놓고요. 말 안 한대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요? 저는 리액션 되게 잘해주는 편인데. 뭔 리액션을 잘해줘. 대놓고 말 안 한다고.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도 예, 더 잘 해드리겠습니다. 한화가 요즘 라인업이 하위 타선 불쌍히 여기고 잘 해줘요. 나이 먹은 사람한테. 이준혁 캐스터는 저 나이 안 될 것 같아요? 30년 후면 다 나이가 돼가지고 다 돼요. 알겠습니다. 예. 한화의 요즘 라인업이 1, 2, 3번 타자 이후에 4번부터는 거의 쉬어가는 것 같다. 예, 좀 타선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팬분의 지적인데 아마 노시안 선수가 득점권 타율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조금 더 클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중심 타자가 들어오면 기대가 더 커지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진다고. 그래서 노시안 선수가 조금 더 작년보다는 스윙 폭이 많이 줄었어요. 노시안 선수 간결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만큼 탱탱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빗맞아도 막 넘어가고 그런 타구가 있었는데, 노시안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타자들이 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탱탱볼 시대가 아니거든요. 투고 타자 시대여서 조금 빗맞아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전 주중 경기도 보면 타이밍은 괜찮은데 자꾸 빗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경기 때 뭐 어떻게 만들어갈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평상시 훈련할 때, 연습 타격을 할 때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타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어제 오늘 노시안 선수 수비를 보면서 이 선수가 왜 지금 깜짝 놀랐다니까. NC전 할 때 잘 잡아가지고 악성고 해가지고 황준서 선수가 마운드에서 흔들려가지고, 그런데도 바로 하주석 선수가 또 악성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저 이재훈 선수가 저 센터에다가 안타를 쳐버리고 2루 도루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황준서 선수가 아니라 좀 노련한 베테랑 투수도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좀. 그렇죠. 그러나 오늘 또 인터뷰에서 황준서 선수에게 부탁을 했는데, 투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힘들고 가슴 아프고 허탈해지고 힘 빠지고 하죠. 그러나 이렇게 오늘처럼 잘해줄 수도 있잖아요. 야수들이. 못해주는 거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잘해줄 때가 더 많지 못해줄 때가 더 많은 건 아니고, 그럼 못해줄 때가 더 많으면 그건 야구 선수 아니죠. 그건 팀 꼴찌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황준서 선수가 좋은 경험을 지난번 직전 경기 NC전에 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얼굴에 쓰지 말고 감정 컨트롤을 잘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투수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황준서 선수가 대한민국의 최고 자투수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NC전 할 때처럼 막 밑선다고 흔들려고 이러면 성장하는데 큰 장애 요소가 될 거예요. 류현진이라는 또 팀의 최고의 교보제 롤모델이 있으니까. 아마 투수 코치나 뭐 전력 분석이나 선배들한테도 그 경기 끝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냐면, 악성고 나오고 막 이럴 때 막 모습을 왜 막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NC전에서. 그러니까 아마 적잖이 조언도 듣고 질책도 듣고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경험들이 또 다 자양분이 돼서 잘 축적이 돼서 좋은 투수로 그럴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투수는 마운드에서 감정 컨트롤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좋을 때와 나쁠 때도 꾸준하게 잘 이어갈 수 있는 투수로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오늘 야구의 날이었습니다. 8월 23일. 의미 있는 날 김경문 감독이 연패를 끊었어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기념일, 또 제가 경기 종료 멘트를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게 생각나서, 딱 17년 전에 류현진 선수가 쿠바를 상대로 8.1이닝을 던져가지고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오늘 또 황준서 선수가 던진 게 뭔가 팀의 왼손 서브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갑자기 급조해서 멘트를 했는데 괜찮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리액션을 잘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 해주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쿠바전 아직도 17년 전이지만 마지막 또 정대현 투수가 올라와서 더블 플레이 딱 잡고 막 허구현 지금 총재님이 해설을 막 소리 지르면서 하셨던 그 장면 너무 많이 돌려봐서 아직도 되게 생생한데, 하여튼 그 영광의 대한민국 야구의 마지막 타구를 더블 플레이 할 때 고영민 이루수가 보통
그 스텝이. 그렇게 스텝이 왼발을 베이스에 올려놓고 오른발을 내고 하면 한 스텝을 줄이잖아요. 그런데 오른발을 받고 왼발로 디디면서 이게 그 악성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송구를 해서 더블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죠. 그 나중에 그 유격수였던 지금 박진만 감독이 그 고영민 이루수의 스텝을 보고 저 왜 저래? 그 순간 그랬을 거예요. 그 생각을 매우 불안정한 수비가 된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행히 그게 정확하게 가면서 하여튼 그 대한민국 야구 역사의 최고 영광스러운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기념일이잖아요. 오늘 8월 23일에 또 황준서 선수가 앞으로 또 한화의 왼손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또 그런 유망주인데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베이징 올림픽 우선 투구 폼이 좋습니다. 투구 폼이 좋은 선수들은 부상이 별로 크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피지컬만 조금 더 완성도를 만들면 볼 스피드도 더 올라올 것이고요. 볼 끝에 힘도 생길 것이고 변화구의 각도도 좀 예리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또 고등학교 때 던졌던 우리가 보통 이제 마운드에서 이렇게 야물게 볼을 야물딱지게 볼을 던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선수 볼 좀 투구할 줄 아는데 볼 좀 던지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황준서 선수는 이미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몸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더 크게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나서 오늘 중계 비하인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손아섭 선수 오늘 2,600안타 쳤는데 제가 중계 전에 이제 경기 전에 만났을 때 오늘 안타 나오면 제가 한번 멘트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얘기 들어서 이제 내가 의식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취소할게요 그랬는데 말 이미 내비터고 취소는 뭐예요. 괜히 선수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근데 손 선수가 끝나고 한 얘기는 의식을 한 게 오히려 안타. 가만히 보니까 어제 못 친 것이 이주재 캐스터분이 어제는 안 만났어요. 어제는 안 만났는데 오늘 그 얘기한 게 괜히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 싶었는데 오늘 나와서 좀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러웠다는. 그 선수한테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 전에 뭐 한마디 들은 게 괜히 막 머릿속에 그럴 수 있어서 제가. 근데 팀이 연패 중만 아니었어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연패 중에는 막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신경 쓰이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예민해져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막 그렇게 막 계속해서 빠져들기만 하면 더 헤쳐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농담도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헤쳐나가야 되는 게. 어제 봤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그 매치업에서도 SSG가 경기를 잡았습니다. 어제 SSG로서는 오늘은 전반전에 또 하나가 잡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종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좌투수가 좌타자에게 강하고 우투수가 우타자에게 강하고 뭐 이런 그 흔히 얘기하는 좌우놀이의 근본적인 이유가 각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타자가 들어와서 있으면 이 좌투수가 던지면 대체적으로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각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물론 뭐 그렇게 좋아서 못 치는 타자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흘러나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잘 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많이 희석됐어요. 그렇죠. 좌투수에게 좌타자가 그렇게 왜 사실은 좌타자가 들어왔을 때 이 몸쪽만 제대로 던질 줄 안다고 한다면 정말 때리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KBO 투수들이 아쉽게도 좌타자가 들어왔을 때 이 몸쪽 공을 못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좌투수들이 좌타자한테 약한 투수들 많습니다. 오히려 한덕주 같은 선수들은 좌타자에 약하고 우타자에 훨씬 강하잖아요. 역스플릿형 투수들도 요새 많죠. 각도 때문이다. 공을 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공이 들어오는 그 각도가 보이는 각도가 이제 좀 치기 편한. 아무래도 멀리 도망가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때리기가 좋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계에 대해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리액션 오늘 잘해드렸죠? PD가 다 웃어버렸어요. 왜 웃죠? PD가 다 웃어.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여기서 왜 헛웃음이 나오죠? 그만큼 안 해줬다는 거죠. 옆에서 보도 아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대 SBS 캐스터가 야구 캐스터가 이 야구 팬들 앞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거짓말. 내일은 더 재밌는 중계 방송을 약속드리면서 내일 이제 송영진 선수랑 와이스 선수의 대결인데 뭐 내일도 이제 선발의 어떤 무게감은 약간 한화 쪽으로 많이 쏠려 있지만 이번 시리즈가 계속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야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넉비 공이 이렇게 타원으로 생겨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요즘 야구를 보면서 꼭 넉비 공 튀듯이 순위 싸움도 하고 있고
경기도 승패를 예측하기 힘들고 정말 깝깝해서요. 네. 예, 전문가들 요즘 죽습니다. 아주. 럭비 얘기하니까 요즘 SBS의 그 드라마 트라이라고 럭비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데 럭비 이야기거든요. 예, 재밌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이따 숙소 가서 또 볼 겁니다. 예. 잘 보십시오. 하여튼 내일 중계 방송 더 재밌게 내일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준비해. 어디로 이 야구 볼이 너비공은 아닙니다만 어디로 떨어지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아요. 네네. 투구도 그렇고 타격의 결과도 그렇고. 네. 시리즈 1승 1패 상황에서 내일에 또 지금 두 팀 올 시즌 전적이 이제 7승 7패예요. 네, 7승 7패 됐고 내일 게임 하면은 마지막 한 게임이 아마 9월에 인천에서 마지막 한 게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일단 있는데 선발 매치업에서는 하나가 좀 위에 있습니다. Y 선수가 나오니까 네. 송영진 선수 나오고 그러나 폰세 선수가 나와가지고도 이기지 못한 야구이기 때문에 그건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내일도 재밌는 경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오프 더 리뷰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